뇌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2. 이번 자시는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 2의 2의 시간으로 오늘은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평가와 사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뇌심혈관 질환과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심혈관 질환의 특성과 발병 위험도 평가 절차, 그리고 업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 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심혈관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뇌경색이나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심혈관 질환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뇌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거미막하출혈, 뇌실질 뇌출혈, 해리성 동맥류 등이 있으며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경이 좁아지거나 막혀 심장이 필요한 양만큼의 피를 공급받지 못할 때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성심장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터져서 새어나온 피가 뇌조직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거미막하출혈, 뇌실질 뇌출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허혈성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이 작은 핏덩이나 다른 찌꺼기에 의해 막혀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뇌허혈 상태를 일으켜 뇌 기능 장애가 초래된 상태로 뇌경색이 이에 포함됩니다.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요인으로 비직업적 요인 외에 직업적 요인이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수많은 역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작업 관련 요인이 여러 개인적인 생활 습관 요인이나 유전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들에게서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다고 밝혀져 왔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을 가진 근로자 개개인의 발병 요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무심히 보아 넘겼던 많은 여러 직업적 요인이 발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직업적 요인이 어떤 형태로든 어느 정도 관여하기 마련이며 근로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의 뇌경색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일 수도 있고 고령이라던가 고지혈증과 같은 비직업적 요인도 함께 관여하여 발병한 작업 관련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반신불수와 같은 심각한 신체 장애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것과 그 과정이나 결과가 비슷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병에 걸려 있다가 이러한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꾸준히 질병 관리를 하면 남은 생애를 건강한 사람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전염병과 같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 나쁜 생활 습관 및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발병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합니다. 따라서 원래 타고난, 바꿀 수가 없는 유전적 소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고칠 수 있는 모든 발병 요인들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개선할 때에 그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인구에서 높은 이환율을 보이는 고혈압, 당뇨병은 사업장의 근로자 집단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는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 요인, 건강상태 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해 보기 위한 진단 방법을 말합니다. 몇 가지 제외되는 항목은 있지만 대부분 일반 건강진단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뇌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 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 해리성 대동맥류 등을 말합니다.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은 발병 요인으로 작업 관련 인자가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는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 요인, 건강상태 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사업주는 뇌심혈관 질환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건강한 근로자의 경우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 습관을 가진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때 기초질환 내지 기존 질환이 발견된 근로자는 각자의 발병 위험 수준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 시기를 정하여 평가하여 받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진입니다.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 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 습관, 과거 및 현 병력과 가족력을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상세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임상검사입니다. 임상검사 항목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 항목은 문진과 임상검사로 나눠집니다. 문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흡연, 운동습관, 음주 등을 진단하는 생활습관 조사,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가족력, 당뇨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과거 및 현 병력이 있습니다. 임상검사의 항목에는 체중, 신장, 혈압, 시력, 흉부 방사선, 혈중 지질 검사, 식전 혈당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합니다. 선택 항목 검사의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와 현재의 문진 결과 및 혈압 측정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 혈중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심점도 검사는 25세와 34가 된 근로자 및 35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혈당 검사는 35세 이상 근로자에게만 실시하도록 권합니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가 끝나면 자료 종합 조사표를 활용하여 평가 항목 결과를 종합하는데요. 이 종합 조사표는 일반 건강진단 결과 중 발병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발병 위험인자와 표적장기 손상 여부 및 동반된 질병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병 위험도 평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병 위험도 평가 1단계는 혈압 수준 분류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 따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미만이며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입니다. 1기 고혈압 전 단계의 수축기 혈압은 120에서 129이며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84입니다. 2기 고혈압 전 단계의 수축기 혈압은 130에서 139이며 이완기 혈압은 85에서 89입니다. 1기 고혈압의 수축기 혈압은 140에서 159이며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99입니다. 2기 고혈압의 수축기 혈압은 160 이상이며 이완기 혈압은 100 이상입니다. 발병 위험도 평가 2단계는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인자 개수 3마기입니다. 발병 위험인자는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직계가족의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병, 흡연 등입니다. 발병 위험 완화인자는 HDL 콜레스테롤치가 60 이상으로 높을 때입니다. 발병 위험도 평가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는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발병 위험도 판정입니다. 2기 고혈압 전 단계에서 위험인자가 0이면 최저 위험군이며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 1개에서 2개는 저위험군 또는 중등도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 3개 이상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일 경우에는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입니다.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1기 고혈압에 위험인자가 0이면 저위험군이지만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가 1개에서 2개면 중등 위험군입니다. 당뇨병 이외의 위험인자 3개 이상 또는 무증상 장기 손상,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은 고위험군입니다. 2기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0이면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입니다. 그 외 나머지일 경우에는 고위험군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기초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적인 질병 관리를 실시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당뇨 등 기초질환이 2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며 질병 경과에 따른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치료 전략에 대해 살펴보세요. 질병관리는 일반적으로 약물요법 외에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가 커집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해야 할 보편적인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그 사업장에 필요한 주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업무 적합성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적합성 평가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수준 및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심혈관 질환 발병 고위험군 판정자 중 작업 전환 고려가 필요한 현재 종사 업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고정적인 야간 작업,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열 작업 또는 한랭 작업, 갱내 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부정맥이 있을 때에는 운전 작업, 고소 작업, 소음이 심한 부서, 순환기계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다음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하여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유해인자에 한 노출 수준, 업무 강도 및 순환기계 장애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적합성 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통상근무, 조건부 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 전환 등의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통상근무는 현재 부서에서 그로 근무해도 되는 경우이며 조건부 근무는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 또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조건 하에서 현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이상의 고혈압인 근로자는 과도한 연장 근무를 연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야간 근무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병가 또는 휴직은 건강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 질환의 임상 증상이 발증한 경우 의사의 직무 복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근무를 중단시키고 요양하게 해야 합니다. 작업 전환은 현재의 업무 특성상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어 다른 부서로 직무 전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업무 중에 뇌심혈관 질환의 유해인자가 있어 계속 근무하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소지가 있으나 작업 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 다른 부서로 옮겨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작업 전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건강진단기관 의사의 의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요인으로서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상의 문제가 함께 파악되었을 때에는 단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기초질환 관리를 위한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상의 문제도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뇌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장시간 교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문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대 작업 종사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야간 근무 종사원의 경우 야간 근무는 각종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이와 관련한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교대 작업 종사원의 경우 작업 환경, 작업 내용, 작업 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야간 작업 종사를 위한 특수, 배치 전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경우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혹은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야간 작업 종사를 위한 특수, 배치 전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며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야간 작업 종사원의 특수 건강진단 항목을 살펴보세요.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야간 작업자의 경우 작업 후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수면 안대, 귀마개, 두꺼운 커튼 등으로 빛 차단하기 등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위에서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교대 작업자는 가족에게 교대 작업 일정을 알려주고 최소 6시간 이상 연속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야간 작업 종사원의 경우 영양 관리도 중요한데요. 야간 작업 중 가볍게 먹고 아침 식사는 신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통 정도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 혹은 음주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하고 취침 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 및 교대 작업 중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자주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간단한 크래커, 땅콩류, 과일 등을 섭취하며 정해진 일정 시간대에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잠들기 전 3시간 이내 운동은 금하도록 합니다. 지나친 운동은 잠을 빨리 깨게 하여 회복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교대 작업 전 수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반 근무자는 이른 아침, 저녁반 근무자는 오후, 야간반 근무자는 이른 저녁에 운동하고 교대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이완요법과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됨은 물론 교대 작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사나 멘토를 만들어 대화를 나눔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발생 시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 심혈관계 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담배는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흡연자는 뇌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술은 2잔까지만 마십시오. 술 종류와 상관없이 매일 7잔 이상을 마시면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과체중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만은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주 3회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혈액순환과 혈관 탄력이 좋아지며 비만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싱겁고 담백하게 식단을 혁신해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리며 콜레스테롤이 많은 육류도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뇌혈관 기형 환자는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시 3시간 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3시간 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병했던 환자는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병력이 있는 환자는 5년 내에 4명 중 1명이 재발합니다. 장시간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와 저하된 신체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만약 피로감이 심할 경우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낮잠을 자도록 하되 15분 이내의 낮잠은 더 졸리게 만들게 되므로 낮잠은 가능하면 20에서 30분 정도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카페인과 술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며 정기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피로를 쉽게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질환 발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련 뇌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